네, 오후장까지 저희와 전략들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제 주가 탄력들이 조금은 둔화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이성우 이사님 모셔봤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또 오늘 한 줄 평으로 바로 들어보면서 또 깊이 있는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줄 평을 그냥 네. 돌직구로. 아, 돌직구입니까? 네, 금요일은 제약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한 3주 전 금요일에 제약바이오가 강했다가 그때 당시에 중국 쪽 같은 경우가 수급이 유입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왔었어요. 외국인이 제약바이오를 팔면서 좀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시장에서 시총 상위 중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선 채울 만큼 기간이 다시금 채운 상황이고 반도체는 급하게 채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익률 게임의 시장이죠. 하반기로 갈수록은 펀드라든지 이런 계정 부분의 수익률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고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현상이 오늘 또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는 시장의 한 수급 형태 같은 경우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다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게 채울 만큼의 수급이 채워졌는지 여기에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요일은 제약바이오다라고 돌직구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도 그럴 것이 제약바이오주들에 관한 수급도 좋기도 한데요. 이사님, 여기서 좀 궁금한 부분들은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정말 제약바이오주들의 날인가 싶을 정도로 호재 뉴스, 악재 뉴스 막 이렇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의 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게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적어도 물질을 갖고 있거나 여기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트렌드에 맞거나 그런 구분들을 하면서 종목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은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종목들까지, 즉 대형 종목들까지 올라가니까요. 네, 그죠? 같이 순환매에 네. 가담을 하는 모습이에요. 업종 내에서 순환매는 한 바퀴를 다 돈 모습이고요. 신고가가 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연속돼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 구조의 변화죠. 로열티 계약을 가지고 가는 알테오젠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만큼 그 심리적으로도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는 빠졌다가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FDA 승인이 나온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기술 수출 형태가 나올 리가켄바이오는 주의 경고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는 쉬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이 기술 수출 형태가 일회성이 아니다 보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여기에서 매도를 했다가 어느 구간에서 재매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익을 위로 극대화할 필요가 있고 아래로는 본절을 하더라도 아래는 닫고 위는 여는 그런 대응을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과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핑퐁 현상에 관해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에 관한 수급들은 좀 다소 소강된 느낌입니다. 그러한 돈 뭉치들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갔다라고 오늘 시장은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사님 시장의 어떤 사이클로 봤었을 때는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도 했잖아요. 네. 사실 지금까지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뚜렷이 보여지지는 않아요. 네. 우리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있을까요? 보통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을 땐 시장의 조달 금리가 기계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성장주에게는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주들이 그에 맞춰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은행주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 하락 속도가 더 느리다 보니까 크게 불리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발 채무 부분의 발생 가능성, PF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손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의 금리 인하기와는 다르게 네. 은행주에게도 좀 유리한 환경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 쪽으로 보자면 은행보다는 증권주 같은 경우가 좀 더 유리함을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도 함께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 은행보다는 증권주 쪽에 무게를 두고 금융주 같은 경우도 함께 수혜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전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의 사이클과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은행주에 관한 리스크들이 부각되진 않을까라고 사실 저도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KB금융을 필두로 그래도 은행주들이 또 그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이야기들이 시장에 그대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증권주, 금융주에 관해서는 이러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어제 나왔던 이슈이긴 한데요. 한국이 이제 채권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또 증시의 호재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얕은 지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이게 호재가 명백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막 여기에서 자금이 네. 들어와서 오르기보다 이제 뭐 2025년, 2026년 단계적으로 들어올 자금이고 채권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유리한 게 우리 금리의 안정화가 나타나고요. 환율 측면에서도 변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를 보기에 좀 투자에 대해서 한 단계 높아졌다 보니까 주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비중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의 전제 조건을 둔 게 공매도와 관련해서 좀 여기에서 관찰 지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매도 재개는 필수 불가결한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네. 기관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와 관련해서 기관 같은 경우에 제한이 좀 더 열려 있었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불법 공매도의 단행 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가능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규제,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보다 좀 평등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조치를 취하고 나서 공매도 재개를 한다라고 하면 선순환의 시장이 명백해요. 이게 우리가 한 단면 하나의 단면만 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보완돼서 만약에 공매도가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삼성전자 주가도 이 정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시장에게도 좀 부정적인 면보다는 지금 지수 수준에는 더 긍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1차원적으로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 주식을 그냥 여기에서 덜 올라가게 하는 요인도 있겠지만은 합리적인 가격에서는 주가가 더 올라가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일을 보완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에게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유리하긴 해도 이게 당장 증시에 반영되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우리 증시에는 이렇게 또 외국인 자금을 단단하게 묶어줄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이야기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봤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오늘 시장에서 정말 뚜렷하게 부각을 받았던 재료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노벨 문학상 수상에 관한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와주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요, 이사님. 단순히 이제 출판 관련주에서 넘어서서 이게 뭐 웹툰, 미디어 쪽으로까지도 확장이 되더라고요, 섹터군들이. 어떻게 보세요, 이 출판 관련주들에 관해서는? 최근에 드라마들을 보면 네. 히트를 쳤던 그 MBC의 드라마를 보면 그 소설을 드라마화를 시킨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좀 되게 깊이 있는 소설이었다 보니까 드라마화를 시켰을 때도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에 방송 3사 쪽의 드라마가 부진을 맞아요, 못하고 그랬었죠. 있는데 네. 그래도 그 평균 이상의 성과를 거뒀거든요. 무슨 드라마였죠? 백설공주에게 뭐였어요. 그래요? 네. 뒤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전 안 봤네요. 네, 그걸 꼭 네. 보셔야 됩니다. 네. 그걸 보면 네. 보통 드라마는 1차원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마 각색을 또 잘한 거겠죠. 네. 쓰시는 분들이 각색을 잘했는데 이런 그 결론은 뭐냐면 소설과 연결해서 드라마화가 이루어지는 점, 영화화가 이루어지는 점을 성과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기대하는 거는 소설과 연결해서 웹툰이 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를 미디어 쪽으로 확산할 수 있는 게 IP를 가진 기업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웹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함께 반응한다라고 보입니다.
그게 더 나아가서 그럼 미디어 쪽까지 확장이 되는 거네요. 네, 미디어 쪽도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요? 네, 네네. 컨텐츠나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OTT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마진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논리로 한때 미디어 관련주들이 강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OTT 업체들이 집행되는 자금을 줄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 1년 전부터 줄이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내실을 따지기 위해서 그렇고 실제 고비용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소위 말해서 뭐 대박 나는 작품들이 있었죠.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네. 쪽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성과가 보였다 보니까 아예 되는 작품에는 투자를 하고 애매한 작품에는 투자를 배제하는 형태가 나오다 보니 거기 더해져서 그 출연하는 배우분들의 출연료가 예전 비해서 좀 올라갔다 보니까 좀 그만한 마진이 좀 안 사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디어 쪽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부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외 글로벌 외에 새로 아직 열리지 않은 시장이 좀 열려주면 좀 유리해요. 어떤 시장일까요? 이게 중국이 막혀 있다 중국, 보니까요. 중국 쪽 보시는 거예요? 네, 중국이 막혀 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열린다라고 하면은 드라마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엔터주 같은 경우도 함께 동반해서 좀 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게 노벨 문학상 수상에 따라서 오늘 주가 탄력을 움직여 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많은데 더 나아가서는 웹툰과 미디어 쪽으로까지도 또 확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부분은 그거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에 관한 이러한 주가 탄력들이 일시적일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좀 섹터 확장에 뭐 신호탄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사님 좀 일시적으로 보시나요? 주간을 대입하고 주식시장 외의 시각을 본다면 확산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책을 많이 보고 좋은 작품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사고가 이렇게 확장되면 좋다 보니까. 책 좋아하세요, 이사님? 네, 저는 책, 드라마 이런 다, 다 네. 영화, 다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좀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뭐 우리가 문학상 같은 경우를 딱 수상했다. 수상했다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판매는 느는데요. 그게 연속적이지가 않아요. 작품 같은 경우, 책 같은 경우도 보통 그래 왔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좀 단발성, 다음 주 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쵸. 다시 좀 빠질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챙길 때는 챙기는 전략으로 관련주들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인 경우에는 빠르게 또 그 수익을 챙겨야 하는 전략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맞다라고 보여주고요. 문학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우리는 사실은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객관적인 분석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시장이 워낙 섹터의 순환이 빠르잖아요. 테마의 순환이. 돈이 한정적이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이사님께서 오늘 조금은 눈여겨보셨던 그러한 섹터군들도 있으셨을까요? 튀어오르는 섹터군들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 살펴본 건 제약바이오 외에는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가 맞아요. 좀 많이 올라줬었죠. 워낙, 조정이 나와 있었고 오늘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좀 유심히 보면 삼성 밸류체인 관련된 장비주들이 강해요. 그런데 이게 정황상으로 이 시기 때 지금 시기부터 연말에 갔을 때 반도체 장비주가 하나의 수주가 나오면 좀 연속해서 뭐 앞단에 전공정 장비, 뒤에 이제 뭐 후공정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빠져 있고 하다 보니 좀 반등이 나오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 관심을 가져서 접근을 하시기보다 딱 정황이 이제 결과로 나올 때 하나의 장비 업체가 수주가 나오면 연속돼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시해 보시고 수주가 나왔을 때는 장비주들을 퍼뜨려서 사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반도체 장비주들 강세에 관한 이야기들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어서 또 오늘 특징 섹터에 관한 이야기도 준비했고요.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